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오후 12시 6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리플의 에이펙 202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된 내용 한 가지 공유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에 의해서 더 의미 있는 발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의 일부 점유율을 XRP 레저로 가져오겠다는 비전을 밝혔는데요.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향후 5년 내 스위프트가 관리하는 글로벌 유동성의 최대 14%를 리플의 XRP 레저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스위프트와의 메시징 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XRP 레저가 흡수하게 되면 XRP의 가치도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텐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타임라인은 2030년까지 그 안에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송금의 기능이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리플의 기술을 큰 차이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11월 ISO 2002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블록체인 호환성을 확대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리플 입장은 단순히 시스템의 호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 즉 XRP 레저를 통한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연도를 그리고 목표 퍼센티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소식은 해당 행사에서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에 의하면 XRP 레저의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호환 사이드 체인이 2분기 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2분기니까 6월 안에는 출시된다라고 말인데요. EVM 호환 사이드 체인의 역할은 기존 이더리움 개발자들도 XRP 레저 생태계에 대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XRP 레저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궁극에는 XRP 유동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리플의 비전에 대한 효과일까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대량의 XRP가 출금이 되었습니다. 하루 새 6배가 급증한 출금이다 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 보유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이렇게 거래소에서 대량의 출금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향성을 띄었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XRP의 기술적 위치 먼저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흰색 2,884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시작해서 3,209원 상단까지 끌고 왔던 것이 볼린저 밴드의 방향이 상향화된 상태에서 좁혀진 이격이 하단에 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파란색 여기에 더 떨어지게 될지의 여부는 파란색 패닉셀링 라인 근접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조정을 원한다면 파란색 라인의 상대 강도 지수 RSI 노란색 그래프가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면 파란색 라인까지 가지 않고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인지하신 상태에서 앞으로 XRP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데드크로스가 약하게 나왔지만 이거 역시 한동안 지속될지 아니면 바로 반대 상황으로 급전환될지 더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코인우먼 채널에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XRP 레저 활약도 돋보입니다. 온도 바이낸스가 미국 국채에 기반한 대표 상품 OUSG 토큰을 XRP 레저에서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격을 갖춘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AUSD를 활용해서 24시간 이 국채 토큰인 OUSG 토큰을 민팅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큰화 사업은 앞으로 실물자산 시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등극할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업계들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따라서 토크나 자산 중에서 그 종류의 하나로서 국채에 대한 진입은 리플에게 있어서 사업 성장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플의 비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가운데 6월 16일까지 항소 법원에 합의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SEC가 제출해야 합니다. 6월 16일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항소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흘러갈 텐데요.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리플과 SEC로부터 이에 대한 소식 역시 주시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물론 관계가 없는 일일 것 같기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납 에릭 트럼프가 6월 16일 현지 시간으로 6월 16일 트럼프 조직을 대표해서 트럼프 타워에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 의한 중대 발표가 참으로 많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선 캠페인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라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워낙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고 정도는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한 수치로 인해서 다행히 투자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예상치보다 하회했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만족할 만큼 낮아지고 있는 경향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트럼프는 이번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에 다시 한번 연준에게 금리를 100bp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CME 패치에 의하면 여전히 9월이나 되어서 금리가 25bp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가능성의 퍼센티지가 과거와는 달리 조금 더 올라간 것이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어느 정도 이룬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각국의 무역협정을 수락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내용의 서한을 1주에서 2주 내에 발송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최종 서한이 남아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변이 없는 한 진행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면서 중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 기간인 7월 9일 이후로 그 기한이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재무장관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6월 중국발 이변이 없으면 6월 중에는 관세 관련해서 큰 이슈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거시 경제적인 면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은 스테이블 코인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최종 표결을 앞두고 토론 종결안을 68대 30으로 가결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실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시티뱅크 등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연합해서 개발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사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달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이며 또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이에 대해서 자체 통화 기준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는지 앞으로 코인우먼 채널을 통해서 감각을 익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